이강민의 잡지사 1월호 7번째 페이지 2024년의 첫 청취율 조사 기간 2023년 잡지사 어워즈 대상 수상자를 모시고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 그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또 대상 수상자의 근엄한 음성으로 청취율 조사 안내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올해 첫 청취율 조사가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02-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연락이 오시면 꼭 받으시면 좋겠고요. 매일 저녁 7시 30분 이강민의 잡지사를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에헤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네. 청취율 조사 기간 이벤트도 진행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강민의 잡지사를 시청하고 있음을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부과되는 샵 1212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나 레인보우 캡처 사진, 라디오 주파수 사진 등을 보내주시면 대상 수상자의 권한으로 많지 않지만 잡지사 제작비를 착복하여 여러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래도 꽤 많이 좀 넉넉히 착복 당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중요한 건 8시 전에 이제 인증 문자를 보내주셔야 저희 프로그램 문자창으로 안전하게 들어온다는 거 부지런히 인증해 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 해보죠. 일단 연말 연시, 작년에 송년회부터 신년회까지 술자리 갖는 분들이 많은 요즘일 텐데요. 선생님도 종종 술을 드시나요? 제가 아마 그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술을 못 마셔서. 역시 대상 수상자는 빼는 게 없어요. 못 마셔서. 술을 못 마셔서? 네. 공부를 못한 이유가 못 마셔서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보니까 네. 그 학위를 저는 이제 공부해서 따는 줄 알았는데 예. 술로 따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민감한 발언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탁월한 실력자들은 상당한 주량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중간에 더 이상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물론 진짜 탁월한 실력을 가진 분은 술이 없어도 그 네. 자리에 그 길을 계속해서 가셨던 분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정도 실력은 되지 못했습니다. 대상이신데요. 자, 여러분 2022년 기준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6.9%가 음주자라고 하는데요. 물론 과도한 음주는 금물이지만 사실 한국에서 술은 사회생활이다. 우리는 예로부터 음주 가무의 민족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조상들은 과연 술과 친했을까? 이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우선 우리 조상들은 어떤 술을 주로 마셨는지 이에 대한 기록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기록을 남겨놓을 때 이걸 굉장히 쑥스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에 대한 기록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외부에 그러니까 고려 때 그 고려에 왔던 이제 송나라 사신 서근 같은 경우가 이제 고려 사람들은 찹쌀보다는 맵쌀로 술을 만들어서 독하게 마시고 그다음에 술 맛 자체는 좀 거칠다. 그렇지만 술에 취해서 즐기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이전의 기록이었던 이제 삼국지 기록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초기 국가 모습들을 볼 때 고구려나 부여 사람들 음주 가무에 능하다. 그래요? 네, 이런 기록하고 딱 어울리는. 그래서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좋아했지만 술에 대한 기록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애주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죠. 그런 분들도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동국 이상국집을 지었던 고려의 이규보 선생. 이분은 평생 술로 살다가 술을 사랑해서 술을 증오하고 그렇지만 술을 버릴 수 없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술을 사랑하고 증오하고 하지만 끝내 버리지 못했던.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얘기만 빼면 무슨 사랑 얘기 같은 연인과의 어떤 우여곡절을 겪은 사랑 같은데. 이분이 그 국선생전 지은 분인가요? 맞습니다. 술을 의인화한.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누룩을 이제 선생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분이 태어나신 곳은 주천이다. 이제 그 중국 지명이긴 하지만 술주자에 샘천자니까 술이 나오는 천이고. 그다음에 이분의 원래 고향은 그러니까 그 시조를 따져가면 온이다. 그 온은 따뜻한 온자거든요. 누룩은 대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국성. 이제 국성은 이제 맑은 술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의인화를 통해서 그 시대의 정치를 얘기했지만
정치 얘기가 네. 본질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술 얘기가 본질이었겠구나. 예.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정말 정말 사랑했는데 어느 날은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술을 잘 마시는 거예요. 아들이 유전이죠. 그렇죠. 내가 너의 이름을 잘못 지었다. 어? 아들 이름이 300이었거든요. 300. 예. 너 하루에 300잔 마실 거니? 내가 이름을 너무 잘못 지었다라고 하지만 너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된다가 그 앞에 붙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신의 어떤 술 마시는 실력, 능력이 또 이제 아들에게 전달될까 봐 걱정했던 예. 그렇지만 평생 술을 놓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 이규보 선생의 시가 있는데요. 술을 마시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반드시 병이 더해질 터인데 알고도 끝내 끊지 못하니 병이 깊어진들 또 누구를 탓하리. 건강과 맞바꾼 알코올. 이규보 선생의 술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또 주당으로 유명한 분이 또 계신데 조선시대의 또 다른 문인이죠. 사미인곡, 송미인곡으로 우리 또 수험생들을 괴롭게 했던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가 정철 선생 역시도 술을 좋아하셨다고요. 그렇죠. 이분은 뭐 술로 또 이제 조선시대 고려에 이규보가 있다면 네. 조선엔 누가 있겠느냐. 정철입니까? 송강정철이다. 그러니까 아마 시대에 나서서 두 분이 경쟁을 한다면 술이 없어질지언정 두 사람은 사라지지 않을 그런 어떤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네. 술을 정말 좋아하신다라는 걸 어떻게 느꼈냐면은 네. 본인이 술을 드시면서 네. 술이 줄잖아요. 네. 그게 슬픈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한 병이었는데 반 병을 드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 반 병이 또 사라질까 봐. 연인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렇죠. 감정. 그 아쉬움을 표현했던 인물이 또 정철이기도 해서. 예. 그러니까 정철 역시 나중에 이제 뭐 관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뭐 기축국사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비판이 대상이 됐는데 그 비판을 할 때 제일 먼저 꺼내는 게 저 사람은 술 먹어서 그 전에 이미 어떻게 보면은 술 취한 망동을 저질러서 문제다. 아, 정치적으로 정철 선생을 약간 공격할 때 네, 제일 먼저 술 꺼내는 얘기부터. 게 바로 뭐냐면 저 사람 술 때문에 이미 어지러운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게 문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송강 정철이 술 마신다는 거는 당시 조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뭐 선조실록에 보면 곳곳에 이제 신하들이 도승지 정철은 술주정이 심하다 뭐 이런 상소를 계속 올렸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저 이거 옛날에 무슨 전래동화 같은 데서 들은 것 같은데 이건 진짠가? 선조가 그 정철에게 자네 술 좀 줄이게 이런 의미로 좀 작은 술잔을 하사했는데 여기에다 마시라고. 네. 정철 선생이 그걸 두들겨 펴서 대접으로 만들었다는 일화. 라는 일화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철의 은자는 남아 있어요. 왕에게 받은? 왕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진 예. 그 은자는 남아 있는데 이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개의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네네.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외부의 의견입니다. 네. 송강 정철이라면 네. 충분히 그랬을 거야. 술 술을 좋아하는 양반이니 네. 그 조그만 술잔에 석잔 말이 안 되지. 예. 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정철 가문에서는 아니 임금님께서 내리신 하사품에 그렇지. 어찌 손을 대겠느냐. 이거는 정철을 모함하는 외부의 세력이 어떤 말이다. 네. 라고 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소문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할 때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네. 그 사람의 본질과 연결해 생각하는 부분들이 술 좋아하는 것 있으니까요. 자체는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아마 생긴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철 선생이 장진주사라는 제목의 시를 남기셨는데요. 여기서 시작 도입부가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꽃을 꺾어 술잔수를 세면서 한없이 먹새 그려. 이거는 뭐 요즘 건배사로 써도 좋을 만한 그렇죠. 소절이 아닌가. 굉장히 그러니까 예전에 술 마시는 분들의 식구절은 네. 진짜로 아름답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게 한 잔 딱 들어가셔서 한 잔 먹새 그려. 흥취가 딱 올라왔는데 주변 사람들도 더불어 놀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니 이 식구절들이 아름답기가 그지 없습니다. 꽃을 꺾고 술잔수를 센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한 서울 확장의 역사 편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 분인데요. 영국의 여성 탐험가죠.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과음하는 관습이 유난스러워서 주정뱅이들이 보이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다. 취해버리는 것은 한국인들의 독특한 특징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도 아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곡주를 마신다 하더라도 누구도 그를 짐승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기록인데 조선이 그렇게나 뭐 술에 관대한 나라였나요? 조선만큼 아마 전 세계에서 술에 관대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 정도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술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재래를 올릴 때 차를 올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재래 이름이 달해, 차례. 그러네. 가 되었습니다. 차례. 예, 차례가 되었는데 네. 그 차례가 조선시대 넘어오면서 이제 제라는 이름으로 바뀌긴 하지만 제사로 바뀌긴 하지만 네. 차례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차를 올리는 집을 본 적은 차례 차가 차였구나. 네. T였구나 T. 예, 불교 국가니까 예. 그렇게 올렸는데 이제는 술을 올리죠. 술로 바뀐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끝나고 나서 무엇보다도 이제 제상에 올렸던 술은 네. 조상신이 드시고 간 건데 그거를 나누어 먹어야 비로소 제례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음복. 네, 음복. 그러니까 음복까지가 제사다라고 하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또 한 잔씩 나눠서 드시는 거 예. 이게 예법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동네에서 향사주례라 그래가지고 네. 뭔가 동네 큰 모임이 있거나 제례가 있을 때는 네. 위아래를 갖춰서 예를 갖추는 제일 좋은 방법이 술잔을 들어서 그러니까 양반들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중인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네. 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했는데 한편으로 이제 비숍이 봤던 술 취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 네. 제가 보기엔 술지게미를 먹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술지게미 그 찌꺼기. 술 찌꺼기인데 예. 이게 이제 식량용으로 많이 쓰여요. 밥 대신 먹고. 술을 많이 빚으니까 예. 이제 거기에다가 처음에 물을 타면은 아주 품질이 고약한 탁주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덜어내면은 이제 곡물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걸로 밥 대신 먹는 어떻게 보면 비지 하층민들이 먹듯이. 많았어요. 예. 그럼 이제 그거 먹으면 취하게 돼요. 결국 알코올이 그렇죠.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또 하층민들 중에 술 취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네. 이렇든 저렇든 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조금 너그러웠던. 그러니까 조선시대 보면은 뭐 여러 이제 그 술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네. 아마 조선시대 최초의 음주 운전 사고가 음주 운전. 예, 조선 태조 때 있었거든요. 말을 탔겠죠. 예, 이게 태조의 그 잔치에 이제 그 초청되었던 공신들이 네. 이제 돌아가다가 네. 홍영통이라고 하는 분이 예. 말에서 떨어져서 아, 돌아가셔요. 그 술 취해서 떨어진 거. 술 취해서 떨어지신 낙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책 회의를 합니다. 조정 예. 대신들이 모여서 예. 술에 취해서 말에서 어. 떨어지셨으니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당에서 제명. 라고 합니다. 예. 라고 했더니 네, 보통 네. 이제 이쯤 되면은 자 이제부터 그러면은 네. 우리 그 모임에 술을 좀 줄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내린 명이 뭐냐면 뭐죠? 앞으로 말 타지 말고 가마 타고 아하하. 가마에 난간을 올려서 아하. 술에 취해서 기대도 예.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마를 만들어서 쓰라. 요즘으로 치면 앞으로 더 튼튼한 차를 태웁시다.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조선이었기 때문에 그 조선의 움직임이 쭉 후기까지 연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기록들도 있지만 술과 관련한 그 조선시대 전해지는 그림도 있다고 해서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홍도의 주막이란 작품. 김홍도 선생은 뭐 저런 그림 너무 잘 그렇죠. 그리죠. 예. 그러니까 당시 이제 술 보면 이제 잔술 그래서 이제 주막에서 밥 한 그릇 먹고 탁주 한 사발 마시는 것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식사를 마쳤다라고 볼 수가 전형적인 있고요. 술톤이죠. 그렇죠. 피부색이. 예. 그리고 신윤복이 그린 주사겁에. 저기는 말 그대로 진짜로 서서 먹는 술집입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술 한 잔에다가 그다음에 거친 안주 한 잔 마시고 이제 관리들이 돌아다니다가 또 양반들이 돌아다니다가 잠깐 먹고 빠져나가는. 그렇구나. 또 있나요? 신윤복이 그린 유곽쟁웅이라는 작품. 그렇죠. 저 그림 속 한 분은 훌러덩 벗으셨네. 그렇죠. 보통 저렇게 아무리 이제 그 분이 나서 싸우더라도 저 정도 벗는다는 얘기는 좀 거하게 코가 비뚤어졌다. 뭐가 좀 올라왔다라는 예.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그림들도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금주령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잘 몰랐는데 조선시대에 금주령이 자주 내려졌다고 하네요. 네,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금주령이 굉장히 많이 내려졌는데 이제 이 금주령이 내려졌던 이유는 그러니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또 그 어떤 특정한 시기에 때마다 조금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 영조 같은 경우는 술을 먹으면 네. 취하는 모습 네. 이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냥 꼴 보기 싫어서. 네, 그 주정 부리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양반들이 술을 먹는데 안주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죠. 술상이 네. 제일 화려한 음식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금지시키려고 사치. 이제 영조는 이제 금지를 시켰고 네. 대부분의 경우는 네. 이제 그 곡물로서 술을 만드니까 그치. 조선은 또는 그 이전에 고려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보면 식량 부족 국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곡물 부족 현상이 백성들이 밥을 나타나니까 못 먹어. 이제 그래서 네. 이제 금주령을 내리기도 했고 네.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제 경제 문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네.
이제 쌀을 가만히 보면 작년에 흉년이 들었어요. 네. 그럼 이제 상인들이 매점 매석을 합니다. 네. 그럼 쌀값이 확 올라가죠. 아, 그렇죠. 그럴 때 금주령을 딱 내립니다. 어. 그러면은 공식적으로는 술을 못 빚잖아요. 네, 네. 그러면 수요가 떨어지니까. 쌀 수요가 확 떨어지니까 쌀값도 매점 매석했던 쌀이 어. 값이 뚝 떨어지는. 야. 그러니까 이제 금주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이제 보통은 내려졌는데 네.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식량 문제. 식량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내내 좀 금주령이 자주 시행됐다가 또 풀렸다가 이러길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조의 금주령은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엄격한 편이었다고 하는데 영조 때 금주령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금주령이 내려지긴 하는데 네. 이제 금주령이 내려지면 이제 신하들이 묻습니다. 금주의 근거가 어디까지입니까? 무엇인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술 한 잔, 그러니까 우리 음주운전할 때 기준이 예, 네. 그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뭐 저기 면허 정지나 취소. 면허 취소나 예.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주령이 내렸는데 말 그대로 한 방울도 안 마신 게 금주령이냐? 예. 그러니까 세종이 이제 유권 해석을 합니다. 세종 영조? 세종 때. 세종 때. 조선 전기에 이제 세종이 예. 금주령이란 말이지 네. 안 취하는 거. 안 취한 아니 너무 이건데 주관적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질 근거가 네.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신 안 취할 때까지 마셔도 된다. 저 사람이 취해서 흔들흔들 다니면 금주령을 어긴 거고 술이 강한 사람이 술 여러 동이를 먹고도 예. 미국 사람들 그 똑바로- ABC 이거 그리듯이 요거 하면은 똑바로 인정. 걸어가면은 예, 저 사람 예. 금주령을 어긴 게 아니다. 이게 조선 전기 이제 세종 때고 네. 성종 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도 이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떡해요? 그럼 한 병까지는 금주령이 아닌 것으로 아. 어기지 않은 것으로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조선 전기에 금주령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금주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빡빡한 미국의 금주령이 아니었기 아니네. 때문에 예. 약간 이랬는데 문제는 이 영조 때 예, 예. 영조 때는 예. 아주 빡빡하게 그래서 집안에 누룩이 있는지 술을 담근 흔적이 있는지 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는지 네. 또 심지어는 그게 소주 같은 네. 고급 술을 마셨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금주령이 내렸던 거를 실록 기준으로는 한 118번 정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와, 예. 그중에 영조 때만 50번. 물론 영조 제위 기간이 길긴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굉장히 그 숫자가 많았고 영조가 52년 동안 제위를 했으니까 네. 거의 매년 금주령이 내려졌다. 그러네요. 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네. 금주에 굉장히 몰입했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금주령부터 일단 내리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조 이분 자체도 술을 그만 마시라는 신하들한테 내가 목마를 때 오미자차 한 잔 마신 거다라고 변명을 하거나 신하들을 신문하다 화가 나서 포금하고 주사를 부린 기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술이 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영조 이분도 참 독특해. 그런데 또 이분이 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금주령을 강요한 적도 있지만 진짜 세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종묘 제사에 가서 예. 식혜를 마십니다. 아 제사에서도. 네. 와.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 종묘 제사에서 뭘 마셨는지 알지. 나 식혜 마셨어. 뭐 일보 신문 기자들 다 오라고 해. 어. 영조 임금 종묘 제사에서 식혜 마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그치, 이제 그치. 금주령에 대한 철퇴가 동반될 거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자신이 추구하려고 했던 금주령의 본질을 좀 잡아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금주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법령이 좀 달라지는데요. 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귀한 술을 먹었다 그러면은 양반이라고 하면은 곤장을 때려가지고 변방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예, 예.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그 신분을 낮춰서 서인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 금주령이 이제 굉장히 높았는데 네. 원칙적으로는 그 안에 이제 그 굉장히 고급 술을 마셨거나 이럴 경우에는 처형까지도 있어요. 근데 이 법령은 사실은 사문화되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병마절도사 남병사였던 윤구현을 실제로 처형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술 마셨다고 참수. 심지어는 그 사람이 마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집에서 술병이 발견됐잖아요. 예. 그런데도 참수까지 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거는 금주령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기강을 세우려고 했던 네.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엄하네요, 삼엄해. 그리고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사도세자가 죽은 과정도 금주령이랑 연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금주령 때문에 처음에 이제 사도세자를 잡아와서 치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윤구현의 처형과 네. 이 사도세자의 금주령 어겼던 문제가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 기강을 통해서 뭔가 문제들을 좀 잡아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사도세자가 눈에 걸렸고 술을 마신다는 소문이 들어왔던 거죠. 네.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세자가 술이 굉장히 약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윤구현의 사건을 먼저 틀어놔서 네. 공포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세자를 취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네. 그걸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비정하다. 그러니까 이 금주령을 때에 따라서는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연결시켜서 활용을 한 경우도 있었다. 사실 왕에 따라 술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종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세조는 신하들과 술자리를 자주 열었고요. 당시 이제 정인지가 술에 취해서 세조에게 너라고 갑자기 혼자 야자를 튼 일이 있었는데. 네, 경애로에서 이제 예. 너 그래가지고 저 어르신이 저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왕 게임 정도 해야 왕한테 너라고 할 수 있는 너 건데. 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신숙주 같은 경우도 서로 팔 비틀기. 예. 그래서 그 세조가 와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쓱 비튼 거예요. 신숙주가 세조의 팔을. 아니 처음에 이제 세조가? 세조가 와서 예. 이제 이정재가 와서 이렇게 예. 쭉 팔을 비튼 거예요. 예. 되게 아프거든요. 이거 팔 비틀어 보면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신숙주가 예.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동갑이잖아요. 그렇군요. 네. 왕이랑. 그래서 아니 임금께서 그러면서 저도 한번 팔을 그랬더니 세조가 비틀어봐 이랬던 거죠. 그랬더니 확 비틀었는데 세조가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진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치. 진짜 이렇게 세게 할 줄 몰랐지.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넘어갔던 이유가 예. 술에 취한 거라면 주사잖아 주사. 실제로 뭐 술 게임 같은 걸 많이 하셨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경애로를 많이 썼던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조는 이랬고요. 저희가 오늘 짚어볼 왕은 정조입니다. 정조. 이제 금주령으로 신하들을 쥐잡듯 잡았던 할아버지 영조와는 다르게 정조는 술을 아주 사랑하는 왕이었다고, 심지어 즉위하자마자 할아버지 영조가 내렸던 금주령을 풀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정조가 술을 그렇게나 좋아했습니까? 네, 술을 엄청 좋아해서 모든 모임에 먼저 술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야.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하고 더불어서 정사를 논하는 자리가 다 바로 끝나면 네. 바로 술자리가 이어져서 궁궐에서 이제 중요한 장소들마다 이제 술을 마셨던 기록들이 남아 있고 네. 무엇보다 이제 외부에 이제 행사를 나가게 되면 또 술을 많이 이렇게 또 베풀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나와 함께하는 자리니 즐기는 자리다. 술이 취하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 그 정조 16년 3월 2일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성균관 시험에서 합격한 유생들을 희정당으로 불러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옛사람의 말에 술로 취하게 하고 그의 덕을 살펴본다고 하였으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을 생각하고 각자 양껏 마셔라. 요즘 회사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하죠. 그렇죠. 20년 전에는 일상적이었지만 지금 얘기한다 그러면은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요즘 직원들 같은 경우는 택시비며 그다음에 내일 출근 여부며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볼 거고요. 예. 이런 걸 굴뚝처럼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죠. 뭐 누구죠? 다산 정약용. 이분이 남양주의 위인. 이 남양주의 우리 이제 어르신. 예. 그래서 이 정약용 선생이 술 취해서 주정 부리고 술을 많이 먹고 이런 것도 술 취해서 토하는 거 이 너무 싫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모임에 갔는데 필통에다가 술을 따라서 필통에 술을 마시게 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뻔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조 임금의 술의 주량이 굉장히 높았을 거라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술하고 담배를 같이 즐기셨 담배도 좋아하셨구나. 전 국민이 담배를 피게 할 법령을 한번 마련해 봐라. 해갖고 그것도 정약용이 다산 선생이 말리게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약용 선생은 술을 즐기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에게 썼던 편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주량을 알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원래 술을 한 잔만 입에 살짝 붙일 정도만 마시지만 그렇지만 옛날에 내가 임금님 앞에서 필통에 술 따랐을 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다 떨어졌는데 난 괜찮았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술을 못 마시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확인한 바가 없으니. 예. 근데 그래서- 아들한테는 과실하셨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들 둘을 불렀는데 니네 요즘에 술 잘 마신다며. 아. 야, 이 술 마시는 거는 안 돼라고 그 경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잔소리.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산 정약용 선생은 주량이 많지 않았다. 한 잔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주량은 많았을 때 절제했다. 아. 모르죠. 뭐 술을 즐긴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산 네, 네. 선생은. 그랬으니 이제 정조 대왕이 술을 좋아하는 게 때로는 고역으로 느껴졌을 것 같은데 수원 팔달문 근처에 정조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술을 드시는 모습이네요. 저기가 이제 저 한자가 뭐라고 써 있는 거죠, 선생님? 왼쪽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불취무기,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돌아가지 않는다. 않는다. 아, 그 돌아갈 말이구나. 수 없다. 예, 저런 동상도 예.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술 한잔 네. 하실 분은 네. 그러니까 한밤중에 가시면 정조님께서 술상 차려놓고 계시니까 본인이 술 가지고 가셔서 한 잔 그렇게 주고 받으시면서 그 민생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 그 정치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실학의 어떤 중흥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이랑 왕 게임도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근데 하나 재밌는 기록이 또 있는데요. 영조 39년 6월 29일 일성록에 따르면 정조가 세손 시절 영조 앞에서 술은 나라를 멸망하게 할 물품입니다라고 네. 예, 똑부러지는 대답을 해서 모두가 탄복을 했다. 정조도 언행불일치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본인이 그 바라봤을 때의 정치와 또 이제 정치의 일선에 나섰을 때 신하들과 더불어서 정치를 할 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탕평책을 영조도 썼었고 정조도 썼었는데 이제 완론 줄론이라 그래서 정조는 좀 강경하게 원칙에 맞으면 모두 나의 뜻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일정한 리더십을 가지고 탕평책을 펼쳤거든요. 네네. 그러려면 신하들을 휘어잡는 게 중요한데 예. 그 신하들을 휘어잡는 그러니까 그 노회한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그 자리가 또 술자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술자리가 또 한편으로는 정치의 공론의 장으로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소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조에게 얘기했을 때 세손의 모습은 나라의 일반적인 일반론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정조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는 또 그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른 어떤 특별한 어떤 방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네, 네, 거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술자리는 어떨 때는 이 정도면은 적당하고 또 어떨 때는 이 정도는 과하고 또 어떨 때는 아예 없는 것이 좋고 네. 어떨 때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좋다 그르다라는 걸 절대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역사를 볼 때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조선의 금주령은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고구마로 유명한 조엄 선생이. 예, 고구마 부산에 들어. 예. 일본에 이제 통신사로 갔잖아요. 예, 예. 근데 귀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조엄에게 이제 술을 따르는 거죠. 네. 그런데 나 요즘에 우리나라가 지금 금주령이 내려서 술을 못 마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몇 번 반복된 거죠. 네, 영조 네. 치세가 기니까. 예. 근데 한참 지나서 이제 순조 때 또 다른 통신사가 갔어요. 예. 귀국에서는 아직도 금주령을 합니까? 일본에서 저희가 술을 물어보죠. 준비를 했는데 네. 이걸 드셔도 되는지 네. 요즘에 금주령 없습니다. 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굉장히 또 강하게 뭔가 사회를 좀 이렇게 좀 조일 필요가 있을 기강을, 때는 네. 그럴 때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늘 갈 수는 없는 그래서 금주령은 그렇지. 전 세계 모두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외도 많고 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음식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술을 여겼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술은 각자 그러니까 술에 잡혀 먹지 않도록 알아서 조절하시라. 하시는 것이 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뭐 회식 신년회 회식 자리에서 이제 부장님 팔 비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조는 도량이 넓어서 용서해 주지만 여러분의 부장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조가 그래서 나중에 신숙주를 감옥에 넣나. 이시의 난 일어났을 때 꽁꽁했다가. 이시의 난 일어났을 때 신숙주 한 명에 감옥에 넣거든요. 예. 그는 제 개인적인 상상이었습니다. 철저한 사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역사 속 술 이야기 해봤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뭐 금주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아서 뭐 각종 모임 자리에서 슬기로운 음주 생활하시길 당부드리면서 박광일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